19대 이 광화문 정부 시대에 여러분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광장에서 화합하고 문화로 함께하는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자, 문재인 대통령 시절 첫 1년째 여러분이 푼다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예선전 들어갑니다. 네, 이제부터 잘 집중해 주세요. 자, 지금도 이번 문제도 OX 문제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적어 주십시오. 쉽잖아요. 둘 중에 하나. O, X. 자, 1번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요청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을 앞세워 베트남 전쟁에 우리 국군을 파병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요청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을 앞세워 베트남 전쟁에 우리 국군을 파병했다. 자, 상의하셨으면 정답을 한번 적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적으셨나요? 둘이 의견이 안 맞을 때는 가위바위보 하시던가. 예, 조금 더 점수가 좋은 친구의 말을 들으세요. 자, 적으셨나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어떡하지? 첫 번째 문제인데. 예, 그래도 O도 보이고 X도 보이는데 네, 얼핏 봐서는 X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러네요. 자, 다행히. 황미경 아나운서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자, 5.18 정신은 양심의 정신이니까 옷 쓰신 학생들은 잠깐 저쪽 녹색 카페트 쪽으로 잠깐 빠져주세요. 예. 자, 옆이나 뒤쪽으로 편한 대로 좀 빠져주시면 고맙. 봐, 아까 내가 대학생들 겸손하라 그랬지. 대학생들 그러는 거 아니야. 대딩들이 중고딩들한테 양보해야지. 아직 폐하갈전이 있으니까 좀 계세요. 네, 예. 재밌습니다. 어우, 야, 그래도 많이 계시네요, 그죠? 네. 자, 다행히도. 패자부활전 있으니까 아직 가지 마세요. 네, 선물도 받으셔야 되니까. 자, 다음 2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 2번 문제 안 틀릴 자신 있으시죠? 네. 두 번째 떨어지면 억울하잖아요. 네. 아무리 부합해서는 있어도. 자, 그러면 2번 나가겠습니다. 2번 역시 OX 문제고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OX. 1980년 5월 19일 계엄군은 광주 시민들의 폭도, 불순분자라 부르며 장갑차와 화염 방사까지 동원하여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여러분 화면으로도 보이셨고 홍미경 아나운서의 리딩을 들으셨죠? 자, O냐 X냐입니다. 다른 글자는 필요가 없죠. 자, 잘 보시고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까지 잘 보시고, 네. 자, 쓰셨으면 정답판 들어주세요. O도 와, 있고, 네. 물론 X도 있습니다. 간간이 있네요. 간간이 있네요. 자, 황미경 아나운서 정답은 자,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O입니다. O입니다. 자, X 네, 쓰신 저기 뒤에 X 쓰신 분. 듣는 네. 여러분 잠깐만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겠습니다. 옆으로 잠깐만 나와주세요. 뒤로도 좀 의자 깔아주세요.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사실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한 게 아니라 네. 미국이 요청이 있었던 있었죠.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주변이 정리되면 저희가 3번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뭐 많이 이렇게 탈락된 팀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의외로 근데 탈락이 좀 되셨어요. 그랬어요? 자, 3번 문제 준비되셨나요? 네, 3번 나가겠습니다. 역시 OX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광주의 진실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언론에 항의하기 위하여 광주 MBC 방송국을 불태웠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문제 잘 보시고 카메라 감독님이 여러분 담아야 되니까 조금 집중해 주세요. 예. 감독님 온해하시는 왔다 갔다 척만. 좀 해주세요. 가려지나 봐요. 조금은. 다시 네. 한번 문제 읽어주세요. 황미경 아나운서. 자, 광주 시민들은 광주의 진실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언론에 항의하기 위하여 광주 MBC 방송국을 불태웠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신 것도 같고. 자, 다 쓰실 시간 됐죠? 자, 여러분 정답판 들어주세요. 어우, 와, 자신 있게 그냥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 몸이 풀리셨나 봐요. 아, 황민경 아나운서. 정답은 정답은 O입니다. 옵니다. 이번 문제는 한 팀 정도가 양쪽 뒤하고 무대 여러분 왼쪽에 패자부활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 지금 앉아 계시면 됩니다. 여유 있게 앉아 주시고요. 아, 인제 일어나는 친구가 있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4번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예선 네 번째 문제. 역시 OX입니다.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 안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던 시민군들은 결국 비폭력의 결의 아래 무기를 버리고 공수부대에 투항함으로써 열흘간의 광주 항쟁은 막을 내렸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들끼리 상의해야 돼요. 옆 팀은 어쨌든 선의의 경쟁이니까 힌트를 주면 안 돼요, 여러분. 둘이만 속삭이다가 정답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현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OX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진실을 알아야 되는 대목들입니다. 그래도 자, 두 명이라서 떨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자, 상의하시고 의견을 모았으면 정답판 들어주세요. OX가 갈렸어요. 몇 X가 명이 갈렸네요. 상당히 많긴 한데. 자,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아, 굉장히들 좋아하네요. 자, 왜 X인 줄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불의한 거에서 비폭력이 아닙니다. 선의의 시민의 항쟁을 해서 최후까지 신군부 권력과 그 부대원들에게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숨져가면서 일단락은 됐습니다, 여러분. 반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역시 OX고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OX 문제입니다. 광주 항쟁이 계엄군에 의해 강제로 진압된 지 3일째 되던 5월 30일 서강대에 다니던 김의기는 서울의 종로 5가에 있던 기독교 회관에서 광주의 진상을 고발하는 유인물을 부리면서 투신 사망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강대 학생 김의기 학생이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유인물을 뿌리면 투신 사망한 것인지 다른 또 내용이 있는 것인지 광주 관련 여러 가지 자료나 서적을 보셨으면 김의기라는 이름이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준비되셨나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와, 역시 OX가 나오는데 O가 거의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O입니다. O입니다. 자, X 적으신 팀들은 아쉽지만 잠깐 물러나 주시고요. 근데 오늘 잘 푸시네. 그럼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들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촛불을 통해서 공부들이 다 된 거야 지금 보니까. 그러게요. 야, 아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습니다, 여러분. 자, 6번 문제 나가겠습니다. 6번 역시 OX입니다. 1988년 50비리 특별위원회가 국회 내에 만들어져 5.18의 진상을 밝히는 광주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에 신군부 세력들은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열심히 적어주시. 지금부터 술렁술렁 거리기 시작합니다. 좌우에 있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그래도 선의의 경쟁이니까 혹시 장학금 욕심 때문에 틀렸는데 앉아 있는 학생들이 혹시 있을까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껏 끌려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촛불의 정신으로 양심을 지켜주세요. 양심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정답 들어주세요. O냐 X냐? X가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 과연 그랬을까요? 정답은 자,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네. 청문회에 나와서도 변명과 핑계 또 증거가 있느냐 정말 사죄할 줄 모르고 뻔뻔한 그 권력욕을 끝까지 숨기지 않았던 정말 사악한 그 신군부 권력 집단들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다 또 감옥도 가고 국민 여러분께서 진실을 아셨지만 사죄할 줄 모르는 그런 뻔뻔스러움을 국민들에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7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7번 문제 역시 OX입니다. 1997년 대법원은 12.12 사건은 명백한 군사 반란이었고 5.18은 내란 및 내란 목적을 위한 살인 행위였다고 판결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12.12 사건은 명백한 군사 반란이었고 5.18은 내란 및 내란 목적을 위한 살인 행위였다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숫자가 한 3번 나오고요. 12.12라는 사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5.18 광주 항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앞에 전광판 문제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여요. 시력을 좀 높여주세요. 네. 꽃 때문에 혹시 가려서 안 보이나요? 저기 네, 그러면 꽃을 치워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저희 뜻을 아니까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황미경 아나운서가 또박또박 잘 읽어 주시니까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요. 자, 정답 다 적으셨죠? 정답판 들어주세요. O도 있고 X도 있습니다. 네. 자, 황미경 아나운서 정답은 정답은 O입니다. 옵니다. 자, X 쓰신 팀들은 물러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쉽지만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97년도에 무려 17년 후에야 대법원에서 12.12 사태가 하극상 군사 쿠데타였고, 그죠? 5.18은 내란을 목적으로 한 신군부의 살인 행위였다는 그런 판결을 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법원의 판단이까지 무려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여러분의 지금 나이가 17년인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시간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저희 장비 문제상 잠깐 영상은 잠깐 뒤에 보도록 하고요. 다른 문제 낼까요? 아니면 네, 그럼 제가 이 시간에 문제 하나 더 내드리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자, 지금은 이제 주관식 문제입니다. 잘 듣고 자, 정답을 적으시면 드디어 이제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아기다리 고기다리 학수고대하던 여러분이 정말 잘하는, 찍기나 OX보다 정말 잘하는 여러분의 특기, 여러분의 필살기 주관식 단답형 문제입니다. 네, 문제 나갑니다. 네. 1980년 초에 충정 훈련을 받고 5월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은 주로 이 부대 대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폭력적으로 시위 군중들을 진압하였는데요. 특전사 소속의 이 부대는 무엇일까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 특전사 소속의 이 부대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적어주세요. 감독님, 화면을 한 번만 조금 더 띄워주세요. 학생들한테는 화면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자, 다시 한번 예, 읽어드릴까요? 한 번 더 읽어주시고 잘 보세요. 1980년 초에 충정 훈련을 받고 5월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은 주로 이 부대 대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폭력적으로 시위 군중들을 진압하였는데요. 특전사 소속의 이 부대는 무엇일까요? 자, 부대 이름을, 부대명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의외로 이 명칭이 뉴스나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 네, 많이 들어들 보셨을 많이 거예요. 들었던 건데. 자, 5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상의하시고 정답 적어주세요.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올라갑니다. 공수부대가 많고요. 실공수부대, 신군부가 부대 이름일까요? 자, 황미경 아나운서. 정답은 네, 정답은 공수부대입니다. 공수부대만 정답입니다.
공수부대입니다. 공수부대. 네, 주관식도 근데 많이 탈락 안 하셨어요. 예. 가시는 분들은 되게 좀 서운하죠, 근데. 네. 자, 잠깐 옆으로서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주관식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래는 1970년대 후반에 대학가에서 독재 체제에 저항하며 즐겨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주요 집회나 시위 때 부르는 이 노래는 어느덧 온 국민의 노래가 되었는데요. 김빈기가 작사 작곡하고 양희은이 부른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노래 제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이 이번 촛불에서도 불렀던 경험이 있는 이라는 아주 친절한 힌트를 드리네요, 제가. 준비되셨죠? 지난 촛불 전국 때 양희은 씨가 직접 무대에 올라오셔서 노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와, 아리랑이 있습니다. 근데 아침 이슬이 거의 많은데. 정답 못 적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셨기 때문에. 자, 정답은 정답은 아침 이슬입니다. 아침 이슬입니다. 참이슬은 뭐야? 참이슬 안 돼요, 그거. 참이슬 안 돼. 절대로 학생들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19세 될 때까지는. 참이슬 빨리 빠져주세요. 네. 처음처럼 안 돼요. 안 된다고. 네. 자, 아침 이슬이었습니다. 긴 밤 지새우고 이렇게. 국민 또. 노래죠, 이제. 아유, 이걸 틀린 학생들도 꽤 있네. 자, 그다음 문제 나가도 될까요? 네. 다음 문제는 답이 두 가지를 적으셔야 됩니다. 네, 제가 빈칸을 두 개를 드릴 텐데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2개 쓰는 거. 네. 역시 주관식입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화가들은 5월 항쟁 동안 벽화나 선전물을 제작하여 민주화 운동의 열기를 드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땡땡땡은 5.18 이후 10여 년간에 걸쳐 꾸준히 광주 항쟁 관련 똥똥을 제작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등지에서 전시회를 열어 5월 광주의 진실과 신군부의 만행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고발했습니다. 위 빈칸에 들어갈 화가의 이름과 표현 방법을 순서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분이 어떤 형식으로 전시회를 열게 됐는지. 자, 화가와 그 화가의 미술 표현 양식을 집중해서 두 가지를 다 정확히 적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아셔야 5.18을 좀 공부했다고. 지금 막 생각하느라고 일시 정지가 되신 분도 계세요. 네. 자, 남의 거 보시면 안 돼요. 네. 엿보기 안 됩니다. 자, 실력껏 여러분의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한 그 정성껏 문제를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대거 탈락이 나오나요? 대거 탈락이 예상되는 두 가지가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우리 자원봉사자 노란 조끼 여러분들이 사설 탐정이에요. 여러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반만 정답 안 됩니다. 안 네. 됩니다. 네.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이게 빈칸이고요. 홍회담, 야, 홍성대, 그거는 저기 정석 쓰신 아우. 수학 박사 하신데 홍성대까지 나왔습니다. 세상에. 자, 정답은 홍성담 판화입니다. 홍성담 화가의 판화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정확하게 한 글자라도 틀리면 이거는 탈락입니다. 자, 네. 한 글자라도 틀리면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홍성담이라는 우리의 위대한 민중 화가, 민중 판화 작품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홍횡대, 홍성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홍성담이라는 위대한 화가가 광주의 실상을 판화에 담아서 그 처절했던 만행과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항거 의거 정신을 담아냈기 때문에. 자, 패자부활전이 있기 때문에 탈락하시더라도 가시면 안 됩니다. 판화만 맞습니다, 여러분. 석판, 목판은 안 됩니다. 일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 준비 됐나요? 네, 다음 문제 역시 주관식입니다. 이 용어는 프랑스어로 정부를 뜻하는 에타와 때린다는 뜻의 쿠가 합해진 말로
직역하면 정부를 무너뜨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는 5.16 군사 땡땡땡라고 흔히 씁니다. 이 외래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군사 아까 제가 잠깐 여러분께 안내 말씀 중에도 나왔던 용어인데요, 그죠? 에타와 쿠가 합쳐진 말입니다. 네. 프랑스 말이니까 군사 바란구앙 바란구앙 불어 언제 배우셨어요? 군사 나쁜 새끼들 군사 나쁜 새끼들 저도 아니 너들 새끼들. 네. 저는 여러분 프랑스 전공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답함 들어주세요. 역시 와. 위대한 단 한 친구도 안 틀렸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쿠데타가 압도적인데 정답은 쿠데타입니다. 쿠데타입니다. 한 팀도 틀리지 않았어요 지금. 와.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저희 한번 부활 패잘전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있는 안 돼요, 사람 아직 안 돼요? 네. 좀 하자. 저 처절한 눈빛을 보세요. 나 좀 살려줘 이러잖아요.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황미경 아나운서가 하라는 대로 하는 줏대 없는 남자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주세요. 네, 죄송하지만 패자부활전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한대 예. 여러분 함께 나누는 상생 공생의 정신 여러분. 자, 패자까지는 아니고 그냥 부활전이에요, 여러분. 자, 나가서 적고 합격자만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럼요, 그럼요. 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밖에 계셔서 정답을 쓰시고 자, 자원봉사자님들께서는 네. 정답을 더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낮은 팀만 들어오겠습니다. 네, 자, 그럼요. 안에 계신 분들은 잠깐 쉬고 계시고요. 네, 쉬세요. 승자의 밖에 계신 여유. 됐지? 분들만 승자의 여유. 답을 승자의 여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밖에 탈락하신 분들만 정답을 적고 합격자만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해했죠? 자,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절호의 찬스. 주관식이고요. 잘 듣고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992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 사람은 5.16 군사 정변 이후로는 군일 출신이 아닌 사람이 처음으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해서 정부의 명칭을 문민정부라 하고 자신의 정부가 5.18 정신을 계승한 민주정부라고 밝혔습니다. 1970년대부터 김대중과 함께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우기도 했던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성함을 쓰셔야 됩니다. 네. 영어 약자를 쓰면 안 됩니다. 이름을 정확하게 쓰셔야 합니다. 변명을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별명을 쓰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성함 세 글자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민정부. 네, 자, 뭐 쉬울 것 같지만 또 방심하시면 안 돼요. 그냥 힌트 하나 드릴까요, 성대모사로? 에이, 나중에 하지 뭐. 위대한 문민정부 확실한 단결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5.18 정신을 역사적으로 이대하게 기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개그기를 주체 못하시고. 끼를 주치 못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성대모사를 100개 하는데 오늘 한 30개만 하려고요. 네. 자, 제가 이렇게 성대모사까지 한 문민정부를 이끌었던 대통령. 자, 정답은 들어주세요. 네, 정답 한번 볼까요? 자, 김요섭은 누구야? 김요섭. 너 왜 그러니 너? 요섭아. 네 친구 이름을 쓰면 어떡해? 거의 다 김영삼 대통령이 많이 나왔는데 요섭도 나와 있습니다. 김용삼 안 되고 YS 안 돼요. 자, 정답은 김영삼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맞으신 학생들은 들어오세요. 아유, 많이 살아났네. 야, 니들 내 IS 때문에 살아났다. 네, 아이가. 아우, 다시 자, 살았어요. 확실한 얼른 이름. 오세요. 이대한 김영삼. IS를 절대로 잊지 말 그래. 자,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였고, 그 다음에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정부, 그죠? 김대중 대통령이 그 일을 이어서 IMF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들어왔네요. 내일 아침 뉴스에 김영삼 대통령이 살린 부활전 이렇게 나올 거예요. IS가 살린 패자 부활전이다, 카이. 자, 김영삼 대통령까지 지워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위대한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상을 수상하신 이거 문제 있나요? 없죠? 있을 수도? 있겠죠? 아, 그럴까? 아따, 행동하는 양심으로다가 여러분들이 5.18 광주 정신을
우리 시대에 행동하는 양심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우리 시대에 행동하는 양심 5.18 광주 만세! 박수가 나와야 돼. 이 친구들이 노정열 아저씨가 개그맨 중에 이건 줄을 몰라요. 아, 그러게요. 아저씨가 20년 동안 이상하게 억압 아닌 억압을 받아가지고 네.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자, 동영이 모두 좋아졌기 앉으신 것 때문에. 같은데요. 네, 이제 자 들어왔습니다. 뽑아주셨습니다. 열심히 잘하시겠죠, 뭐 그죠?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이번 역시 주관식이고요. 잘 듣고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997년 정부는 1980년 5월 항쟁의 공식 명칭을 5.18 민주화 운동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운동을 광주 민중항쟁으로 불려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신군부 세력의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이 담겨 있는 이 운동의 초기 명칭은 광주 폭동 혹은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빈칸에 알맞은 명칭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은 공식적으로 법에서 정한 5.18 민주화 운동 혹은 사회적으로 광주 민중항쟁이라고 하는데요. 네, 카메라 감독님. 잠깐만요. 네. 참 월급 저거 받고 굉장히 고생하시네. 연봉이 좀 요새 올라갔어요. 네,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네, 문제 올려주세요, 1997년 정부는 1980년 5월 항쟁의 공식 명칭을 5.18 민주화 운동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운동을 광주 민중 항쟁으로 불러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신군부 세력의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이 담겨 있는 이 운동의 초기 명칭은 광주 폭동 혹은 이것이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서 빈칸에 알맞은 명칭은 무엇일까요? 자 광주 폭동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거짓으로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현혹시켰던 표현들이었습니다. 자 다시는 입에 담기도 싫은 이런 잘못된 표현들 이제 역사가 다 무덤 속에 묻어 버릴 겁니다.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그렇죠. 아 네. 정답들 많이 하네요. 아하 광주 사태가 거의 압도적인 가운데 민주 사태는 이상한데요 말이. 아 잠깐 들어주세요. 자 정답은 정답은 광주 사태입니다. 광주 사태라는 말도 안 되는 민주 사태는 조금만 잠깐 나가주세요. 날이 더워서 지금 저도 지금 우리 5.18 도전 골든벨만 되면 낮에 거의 30도까지 올라가. 여러분 이게 아마 우리 민주화의 열기가 특히 아마 하느님께서 천지신명께서 5.18 도전 골든벨 시간은 아주 엄청 뜨겁게 해라 열띤 경쟁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덥게 한 것 같습니다. 잘했어요. 그래도 사태가 되게 나왔기 때문에. 자, 다음 문제 나가도 될까요? 네. 네, 이번 역시 주관식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은 부당한 국가폭력 앞에 저항하는 불굴의 의지는 물론이고 서로 나누고 배려하며 함께하는 땡땡땡 정신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신을 잘 보여주는 예로는 당시 광주 시민들이 시민군에게 자발적으로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해 주었고 헌혈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단 한 건의 폭력이나 절취 사고도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정신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여러분. 땡땡땡 정신이죠. 자, 이 정신. 외국인도 지금 카메라로 담아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학생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골든벨을 풀고 있다고 아마 SNS로 올린 모양입니다. 자, 세 글자인데 힌트를 조금 저 한자어인가요? 한자어? 그렇죠. 한자어죠. 한자어랍니다. 한자어. 한자어예요. 순 네. 우리말이 아니고요. 저희가 아주 많이 사용하는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네, 네, 네. 자, 세 글자니까 함께 더불어 감사합니다. 문재인입니다. 어머 깜짝 지금 놀랐어요 저. 지금 적응들을 못 해요. 어머 깜짝 놀랐어요. 그럼요. 자,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면 앞으로도 30개를 더 할 텐데. 네, 자 이제 그럼 정답판 한번 들어볼까요?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그렇죠. 역시 우리 학생들 훌륭합니다. 아이고 민주적, 민족적, 민주적. 여기는 다. 근데 답은 틀렸지만 훌륭하다. 민주적, 민족적 되게 좋은 거예요. 자, 정답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정신입니다. 공동체 상생과 공생의 정신이 바로 공동체 의식. 공동체. 광주가 신군부에 맞서서 서로 돕고 주먹밥을 나누고 생필품을 나누고 피까지 나눴던 공동체 정신의
해방구를 이뤄냈던 그 시간이 바로 1980년 5월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아마 지난 탄핵정국과 촛불도 촛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공동체 의식으로 그렇게 촛불을 드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사지선다고요. 잘 듣고 맞는 번호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0년 5월 24일자 AFP 동신의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기사입니다. 여기서 빈칸에 들어간 네 글자는 다음 보기 중 몇 번일까요? 광주의 인상은 약탈과 방화와 난동이 아니다. 그들은 땡땡땡땡이라는 대의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 한국 군부의 야수적 잔인성을 라오스, 캄보디아를 능가한다. 요 안에서 네 글자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자유주의, 2번 평화주의, 3번 민주주의, 4번 민족주의. 자, 네 가지 주의가 다 가치가 있는 주의지만 AFP 통신에서는 5월 24일 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원어 영어는 저희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무슨 주의에 입각해서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그 항쟁을 이끌었을 거라고 AFP는 평가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자, 3초 정도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1, 2, 3, 4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 정답 다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2번, 3번, 4번, 1번은 없네요, 거의. 2, 3, 4가 나왔는데, 자, 황미경 아나운서. 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입니다. 민주주의. 역시 민주주의, 디마크러시에 입각해서. 자, 민주주의가 아닌 주의는 다 좋은 거지만 AFP 통신은 광주 정신을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나가주시고요. 여러분 집에 가지 마시고 끝까지 선물 세트가 아주 푸짐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끝까지 골든벨 타는 거 이왕 시간 내신 김에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역시 사지선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를 잘 듣고 이 소설가가 누구인지 골라보세요. 땡땡땡의 소설 밤길은 5.18을 소재로 한 소설 중 가장 일찍 발표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그는 한 소년이 누나가 죽은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5.18의 실체를 접하는 누나의 5월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쓴 작가는 누굴까요? 1번 윤정모, 2번 홍희담, 3번 임철우, 4번 박상률. 자, 여러분이 소설을 직접 읽을 기회는 흔치 않겠지만 또 워낙 유명한 문화인들, 작가들은 자료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자,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자, 정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작가 중에 누구일까요? 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정답판 들어주세요. 1번, 2번 거의 1번이 많이 띄는데요. 자, 황미경 아나운서 정답. 네, 정답은 1번 윤정모입니다. 1번입니다. 1번. 2번은 아니에요. 1번만 정답입니다. 3번, 4번도 아니고요. 자, 저기 뒷부분에는 아예 꿈쩍도 안 하네요. 굉장히 잘 맞추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앞에만 전반 팀들만 나가고 뒤에 앉아 뒷심이 좋은가? 끝까지 버티고 있네. 자,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역시 사지선답니다. 다음 중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닌 것은 1번 꽃잎, 2번 그때 그 사람들, 3번 화려한 휴가, 4번 26년. 자, 본인 양심대로 쓰셔야 돼요. 컨닝을 하거나 약간 곁눈질하는 팀도 보여요. 그럼 안 돼요. 네, 양심껏 자기 둘만의 실력으로. 자, 영화 제목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자,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2번이 상당히 많고요. 거의 2번만 눈에 띄는 것 같은데 황미가 아나운서 정답은? 자, 정답은 2번 그때 그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12.12 궁정동에서 있었던 그죠? 12.6 사태 그 전에 있었던 한석규 씨가 주인공으로도 나왔던 그 사건을 다룬 얘기입니다. 궁정동에 있었던 안가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나머지 세 영화는 5.18에 관한 영화입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푸실 준비 됐나요? 네,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주관식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1963년과 1967년 두 번에 걸쳐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불법적인 삼성 개헌을 단행하여 결국 1971년에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모자라 1972년에는 땡땡땡땡을 선포하여 영원히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자, 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사회 과목들에서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자, 무엇을 쓰셨나요? 선포했을까요? 네 글자입니다, 여러분. 쓰셔야 돼요. 주관식 단답형으로.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선포기 때문에 유신 체제라는 표현이 글쎄요. 10월 유신. 네, 자, 정답은? 여기서 허용되는 정답은 두 개인데요. 잘 예.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10월 유신 혹은 유신 헌법입니다. 유신 헌법. 네, 유신 체제는 안 되고요. 체제를 선포했다는 말은 조금 어감상 실제적으로 안 됩니다. 10월 10월 유신을 유신, 선포했다. 혹은 유신 헌법. 유신 헌법이라고만 정답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작 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서 8팀에 선정되시면 어떤 상을 받게 된다고 했죠? 네. 서울지방보훈청장상 50만 원의 장학금을 4팀께 드리고요. 5.18 기념재단 이사장상 3팀 70만 원의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서울특별시장상 한 팀에게는 1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시 주관식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과 소련의 인연 대립으로 생긴 냉전 체제 속에서 아시아 지역의 신생 독립국가들은 소련의 세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반공 정책에 힘입어 땡땡땡땡형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경제 개발을 이유로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민주주의를 억압한다는 뜻의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자, 문제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아니 그런 걸 알려주다니. 역시 황미경 아나운서 너무 제가 너무 친절하세요. 친절하죠. 친절한 미경 씨. 저 안에 있어요,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광주 정신으로 보면 글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론이나 교과서에서도 이런 표현으로 정치 사회학자들이 정리를 해놓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문제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과 소련의 인연 대립으로 생긴 냉전 체제 속에서 아시아 지역의 신생 독립국가들은 소련의 세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반공 정책에 힘입어 땡땡땡땡형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경제 개발을 이유로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민주주의를 억압한다는 뜻의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자, 네 글자입니다. 결정적 힌트는 저 문제 안에 정답 네 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5초만 집중해 주시고 정답판 들어주세요. 아하, 많이들 적으셨어요, 그래도. 경제 독재, 독재 정권, 개발 통제. 자, 정답이 있는 것도 같고요. 독재 개발? 자, 황미경 아나운서. 아깝네요. 어떻게 아깝습니다. 독재 개발 이거는- 너무 아깝습니다. 네, 정답은 자, 정답은 개발 독재입니다. 개발 독재입니다. 디벨로프먼트 딕테이터십. 그래서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독재를 한 신군부 때까지 군사 독재 정권 그 체제를 개발 독재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개발 독재. 아쉽지만 네. 독재는 독재인데 개발 독재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용어를 확실히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 역시 주관식입니다. 이 사람은 버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1991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고 2004년에는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여 제정한 광주 인권상을 수상한 인물입니다. 2010년에서야 가택연금에서 해제되고 2012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정치 지도자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버마 독립의 영웅 아웅산에 따르기도 한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웅산이라는 그 성을 말씀해 주신 거죠 지금 일정이? 네, 그러네요. 거의 다 드렸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웅산은 정답이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셔도 되는데, 자 적으셨나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아. 많이들 알고 계세요. 아웅산, 요즘에는 발음을 수찌라고 많이 하나요?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아웅산 수치와 수찌가 거의 다 나와 있는데요. 수장은 좀 이상. 그건 좀 이상하다. 아웅산 수장? 수장은 대표란 뜻인데. 예. 자, 수장은 아닙니다. 자, 혹시 정답이라면 정답? 정답은 아웅산 수찌입니다. 아웅산 수찌, 아웅산 수치. 버마이기 때문에 버마. 아우 아까워. 아웅산 수장. 아, 세상에 수장이 뭔지. 아이. 양심 물러나 주시고요. 이제 상당히 많이들 여기는 좀 퍼져 있는데 그쪽은 지금 단합대회 하는 거 아니죠? 네. 자, 다음 문제 나가도 될까요? 사회자의 직권으로 잠깐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볼게요. 알고 있었어 아니면 찍었어? 알고 있었죠. 아웅산 수지라고 적었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여러분 사회자 노정열 욕하면 안 되고 니들이 책임져야 돼. 자, 아웅산 수지 인정한 자들은 손 들어주세요. 왜냐 예전에는 혹시 어른들이 수지라고 한 것 같아서 제가 맞아요. 예전에는 수지라고도 인정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알았습니다. 아유, 진짜로 여러분. 네, 나중에 뒷담하시면 안 되고요. 예. 이게 외래어기 때문에 수치, 수지, 수지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한 거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역시 주관식이고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광주 인권상을 수상한 와르다 하피즈는 그 수상 소감에서 광주의 순교자들과 한국 국민의 박애 정신과 생명력은 전 세계, 특히 아시아 지역의 인권 운동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도시빈민운동가인 와르다 하피즈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자, 나라 이름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와르다 하피즈. 이름에서 약간 힌트가 읽혀지기도 하는데요.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인도네시아, 인도하고 인도네시아는 다르죠 분명히. 그럼요, 당연히 미얀마도 다르죠. 있고요. 자, 정답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만 정답. 인도와 버마는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 또 예. 자, 문제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얼른 앉아주시고요. 문제 나가겠습니다. 이번 역시 주관식이고요. 잘 듣고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앉으시고 나가겠습니다. 기념비는 보통 훌륭한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세워놓는 것이 보통이죠. 그러나 망월동 구묘용 입구에는 땡땡땡 방문 기념비는 땅에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닙니다. 여기서 이 빈칸에 들어간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요? 땅에 밟고 지나가게끔 그렇게 기념비를 만들어 놨대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기억나세요?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와 있고요. 네, 끝까지 전두환 방문 기념비라는 표현까지 써주셨습니다. 정답은 전두환입니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대표였고요. 옥살이도 했던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래? 본인은 훌륭한 대통령이었어. 왜 자꾸 본인만 갖고 그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근데 그 정부에서 기가 막힌 말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신군부 세력이 할 말은 아닌데 그렇게 국민을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 전두환. 다음 문제 나갈까요? 네. 이번 역시 주관식입니다. 1995년 7월
5.18 진상규명과 광주 항쟁 정신계승국민위원회는 전두환, 노태우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였고 결국 4개월 만인 11월 김영삼 대통령은 이 법을 제정하라고 전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이로써 전두환과 노태우는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됐는데요. 이 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95년도에 고소를 했지만 요즘에 가장 큰 화두가 검찰 개혁입니다. 그죠? 검찰이 국민의 편에서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고 정치권의 입맛에 맞게 혹은 저런 신군부들의 눈치를 봤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무튼 올바르지 않은 이상한 논리로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정말 비아냥 받았던 그런 논리로 신군부에 면죄부를 줬던 한때 자. 그러나 나중에 단죄를 받긴 했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적으셨나요? 들어주세요. 자, 조금 더 쓰세요. 들어주세요. 들으셨나요? 정답은? 네, 정답은 5.18 특별법입니다. 자, 정확하게 5.18이 들어가줘야 되고 특별법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정확하게 적으셔야 돼요. 아, 이건 안 돼요. 이건 다른 거예요. 그거는 가족들을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은 다른 형식의 특별법입니다. 예. 자, 5.18 특별법입니다, 여러분. 자, 틀린 친구들은 옆으로 좀 물러나 주시고요. 아, 날씨가 거의 한 28, 9도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도 자. 힘내시고 저희들도 힘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아까 우리 서울시 교육감 영상을 봤죠. 이번에는 경기도 교육감의 영상을 같이 보고 가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입니다. 1980년 5월 18일 정말 우리 역사에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계엄군의 항거에서 민주주의를 부러지졌던,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를 굳건히 내렸던 5.18 광주 민주항쟁의 그 역사, 그 희생자들의 피로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그것을 기념해서 5.18 골든벨 행사를 서울에서 가집니다. 여러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서 정말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광화문 촛불 시위가 마침내 그 함성이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는 새 민주주의의 역사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민주주의 다시 살려내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영원한 우리 민주적 가치로 삼아가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꿈을 가집시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제 계속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주관식 문제고요. 주관식 문제요? 네,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 광주에 있었던 한 대회에서 채택된 헌장의 일부입니다. 아시아 민중이 채택한 이 헌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랜 세월 동안 특히 식민 통치 시절 아시아 민중들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 전반을 침해당하는 고통을 받아왔다. 오늘날에도 아시아의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으며 많은 집단들이 증오와 적의를 품는 분열로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평화와 인간의 존엄은 모든 개인, 단체들이 서로 평등하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갖고 있음이 인정되고 보호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아 민중들은 점차 깨닫고 있다. 네, 중략하고요. 아시아 민중들의 소망과 열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시아 민중은 이 헌장을 채택한다. 이 헌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중략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98년도 광주에서 있었던 대회에서 채택된 헌장의 일부. 이 헌장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998년 광주에서 있었던 한 대회에서 채택된 헌장의 이름인데요. 아시아 민중이 채택한 이 헌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적으세요. 정답 적으세요. 5초만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직도 안 떠오르면 모르는 거예요.
자, 자, 정답을 정답판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아시아 민중 헌장, 광주 아시안 헌장, 아시아 인권 헌장, 아시아 민중 헌장. 헌장은 끝에 붙여주셨는데, 자 정확한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시아 인권 헌장입니다. 아시아 인권 헌장입니다. 인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권. 예, 정답 맞추신 학생들은 축하드리고요. 이 기회에 정확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아시아 인권 헌장입니다. 인권, Human Rights, 그죠? 아시아 인권.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어서 오세요. 앞에 앉는 대로 이제 네네, 앞쪽으로 쭉쭉 오시고요. 한 20분 안쪽이면 오늘 도전 골든벨 대회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 저쪽 가 계세요. 네, 주관식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 항쟁은 긴급 조치로 겨우 유지되던 박정희의 유신 정권의 종말을 앞당긴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유신 체제에 대항하여 A, B 두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유신 정권은 A 도시에서는 비상 계엄령, B 도시에는 위수령을 내리고 군대를 동원해 진압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도시의 이름 앞글자를 따서 이를 땡땡 항쟁 또는 땡땡 민중 항쟁이라고 합니다. 과연 빈칸에 들어갈 글자는 무엇일까요? 네, 같은 글자가 들어갑니다. 자,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나 사회, 이 정치 쪽에 관심이 좀 있으시면. 우리 5.18 민주 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 두 학생 앉으세요. 네. 민주화 운동에 들어간 것도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두 친구 앉으시고요. 이것도 운명이네요. 그죠? 네. 아까 5.18 특별법인데 가운데 민주화 운동 5글자를 더 넣었는데 저희가 이름은 꼭 5.18 특별법 6글자로 언론에서 칭하긴 했지만 실제 법명칭을 약칭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정답 적으셨나요? 이 친구 그럼 다시 해야 되겠네요. 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황미가 아나운서. 네, 이 항쟁은 긴급 조치로 겨우 유지되던 박정희 유신 정권의 종말을 앞당긴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유신 체제에 대항하여 A, B 두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유신 정권은 A 도시에는 비상 계엄령, B 도시에는 위수령을 내리고 군대를 동원해 진압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도시의 이름 앞글자를 따서 이를 땡땡 항쟁 또는 땡땡 민중 항쟁이라고 합니다. 과연 빈칸에 들어갈 글자는 무엇일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두 글자입니다. 네, 자, 준비하시고 정답판 들어주세요. 부마가 거의 다 올라와 있습니다. 드루아는 뭐야? 위에 드루아는 별명이야? 일로 들어와. 알았어요. 자, 홍미경 아나운서 정답은 부마입니다. 부마 항쟁, 부마 민중 항쟁 운동이었습니다. 부산과 마산을 줄여서 부마 항쟁이었습니다. 네. 자, 그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이번 역시 주관식입니다. 이것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의 권한으로 질서 유지와 안정을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독재 정권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현 정부를 강제적으로 교체하는 쿠데타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후 총 8차례 이것이 선포됐는데요. 대부분 군사 정권이 국민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인데 글자는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글자 수는 정확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결승 본선 최상위까지 올라오신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자, 정답판 적으시고 들어주세요. 자,
위수령이 있습니다. 계엄령이 일반적인 가운데 위수령 그리고 비상계엄령인데요. 아, 정확한 용어가 다르지요? 네, 정확한 법적으로 다릅니다. 단어가 자, 필요합니다. 정답은 정답은 계엄령입니다. 계엄령입니다. 비상계엄령까지 인정하겠습니다. 위수령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위수령은 나가주세요. 위수령 나가주세요. 당연히 계엄령은 비상한 상태에서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비상계엄령이라고 선포를 하죠. 예, 계엄령이 가장 1차적인 정답이었고요. 위수령은 안 됩니다. 그 밑급의 조치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앞으로 계엄령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알아주시고요. 네,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사지선답니다. 잘 듣고 번호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민중항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대학생들의 집회가 연일 계속되었는데요. 특히 5월 15일에는 전국 대학생들 10만 명 이상이 이곳에 모여 전두환 퇴진과 민주화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학생 대표들은 더 이상 집회가 계속될 경우 군이 개입할 명분을 준다는 주장에 따라 자진 해산했는데요. 이날의 집회는 흔히 서울의 봄으로 불리는 민주화 열기의 상징이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전야와도 같았는데요. 이 집회의 장소는 다음 중 어딜까요? 1번 여의도 광장, 2번 서울역 광장, 3번 보라매 공원, 4번 서울대학교. 자, 과연 어디서 열렸을까요? 서울의 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표현을 프라하의 봄, 뭐 각국의 역사마다 민주화의 열기가 싹튼 현장을 봄에 비유했는데요. 자, 적으시고 정답판 들어주세요. 1번, 2번, 3번도 나와 있습니다. 아, 좀 갈리네요. 갈렸어요. 자, 홍민경 아나운서. 네, 정답은 정답은? 2번 서울역 광장입니다. 서울역 광장입니다. 그 서울역 광장 앞에서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요구했던 하지만 군부가 개입할 빌미를 제공할까봐 자진 해산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봄은 서울역 광장, 서울역 앞에 있는 광장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모였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이 기회에 정확히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의 봄, 서울역 광장. 이제 한 25팀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3분의 1의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대 1의 도전군을 8팀을 지금부터 해장부활전 또 가나요? 뽑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다음 문제도 역시 사지선답니다. 사지선답니다. 자, 이번 문제 역시 다시 4가지 보기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잘 듣고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걸 고르시면 되는데요. 자, 가.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뒤 특전 사령관이 되었다. 나. 1980년 5월 18일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 광주와 서울을 세 차례 오가면서 휘하 공수부대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다. 1980년 5월 27일 상무충정 작전 직전 육군 본부로부터 가발, 수류탄 등 군수품을 지원받아 현재 공수부대에 제공했다. 라. 특전 사령관으로서 휘하 공수부대의 잔혹 행위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에 1997년 대법원은 내란 모의 참여죄, 내란 목적 살인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번 노태우, 2번 이희성, 3번 정호용, 4번 윤필용. 자,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인물은 누군지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나다라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역시 신군부의 한 사람이죠. 예. 역사에 악명을 남긴, 그 당시에는 물론 권력은 찬탈해서 권력의 맛을 누렸겠지만 역사와 국민들이 부정한 군인으로, 오명의 악명의 군인으로 네, 신군부로 이어서 나가면 안 될까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다 적으셨죠? 정답판 들어주세요. 3번, 1번. 3번, 1번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황미경 아나운서 2번도 있네요. 2번도. 네, 정답은 3번 정호용입니다. 정호용입니다.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이라고 80년대
군부의 중심에서 그 외 많은 권력의 자리를 이어받았던 정호용 특전사령관. 자, 많이 나가네요 이쪽에서. 정호용 특전사령관. 자, 네. 한 팀, 두 팀, 세 팀, 네 팀, 다섯 팀, 여섯 팀, 일곱 팀, 여덟 팀, 아홉 팀, 열 팀인가요? 네, 지금은 더더욱 흩어져 앉으셔야겠어요. 네. 네. 이제 뭐 실력껏 하는 거죠. 뭐 남 따라서 하면 잘 못 맞춰요. 자기 파트너를 됐습니다. 믿고 그냥 제가 보기에 그냥 하세요. 굳이 뭐 더운데. 자, 인터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학교 누구? 대인고등학교 1학년 김선혁하고 최희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가하게 됐어요? 저희 둘이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거 대회를 알게 되고 참여하게 됐어요. 혹시 지난 가을 또 겨울 때 혹시 촛불 한번 참가해 보셨어요? 아, 참가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군요. 친구는? 네. 됐습니다. 네. 자, 여자 학생 두 분인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어디 학교에 누구예요? 백신고등학교 이지 아, 학교 이름 백신고등학교입니까? 백신을 주로 연구합니까? 네, 그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저씨를 쳐다봐요. 네. 1학년 6반 황지우입니다. 경제가 문제가 쉽진 않은데 여기까지 오게 된 비결은 공부 좀 열심히 했어요?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어요? 책으로 준비했습니다. 책으로 준비한 우리 여고생들. 자, 특이하게 거의가 여학생이나 남학생인데 두 팀은 지금 남녀 커플들이에요. 커플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해요. 남매예요. 아, 남매래요. 동생이에요, 오빠? 제가 누나고 얘가 동생이에요. 어떻게 누나랑 남동생이랑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이번 대회? 누나 혼자 준비했어요. 아, 그러면 얹어가는 거예요? 괜찮네. 동생이 누나한테 얹혀가는 인생이에요. 누나한테 잘 보이세요. 장학금 타시면. 그리고 아까 그 학생들인가요? 끝까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실정법 이름을 들고 와서 인정이 된. 누가 끝까지 이거 정답일 것 같다고 주장을 했습니까? 접니다. 어디 학교 누구세요? 저 양정고등학교 박건호입니다. 같은 학교 최민준입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남은 팀은 한 팀이에요. 어디 학교 누구세요? 독산고등학교 이나리고 김다솜입니다. 독산고등학교 저쪽 금천구에 있는 그죠? 예, 오늘 대회 나가는 걸 부모님이 아세요? 잘은 모르세요. 네. 그냥 광화문에 놀러 간다고 그랬군요. 네. 어머니 아세요? 아버님이나? 네, 아세요. 어떻게 쉽지 않은 문제를 여기까지 오게 된 비결은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뭘로? 핸드폰으로 열심히 봤습니다. 아, 요즘 학생들은 핸드폰으로 스마트 시대라. 네, 수련회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수련회 때 핸드폰으로 공부한 5.18 민주 실력. 네. 그리고 자, 여기 인터뷰 안 했죠? 네, 학교 자랑해 주세요. 어디 학교 누구? 명지고등학교 문유빈입니다. 명지고등학교 인재희입니다. 혹시 장학금의 주인공이 된다면 어디에 쓰실 겁니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맘에 없는 소리 하지 말 공부하는 데 써. 아이. 그냥 저축 뭐래? 둘이 어디 놀러 간대요. 네. 저 저축할. 저축하고 공부하고. 우와. 야, 이런 모범적인 답안. 자, 우리 듬직한 남학생들은 어디 학교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흥진고등학교 이기현이고요. 예. 표시 영역. 네. 아니 진짜 상금의 주인공이 된다면 어디에 쓸 계획을 세워놨어요? 아, 네. 저는 3분의 2는 부모님께 드리고요. 나머지는 제가 쓰려고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3분의 네. 2는 부모님, 3분의 1은 인마이 포켓. 학생은요? 놀 거예요. 제일 솔직히 놀 거래요. 네, 자, 자, 이제- 그러면 상금을 위해서 다시 또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네, 자,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조금 이따 이번 인터뷰하겠습니다.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황미경 아나운서를 따라가기 때문에 네. 자, 자, 살아남으세요. 옛 전남도청 건물 앞 민주광장에 있는 시계탑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신군부는 한밤중에 시계탑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는데 광주 시민들의 계속되는 요구에 의해 2015년 1월 원래 위치로 되돌아왔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정확한 시간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데요. 이 시간은 과연 몇 시 몇 분일까요? 아, 정확한 시간 몇 시 몇 분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을까요, 여러분? 몇 시 몇 분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네, 시계탑은 과연 몇 시 몇 분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릴까요? 2015년 2년 전 1월에 원래 위치로 되돌아왔습니다. 몇 시 몇 분이니까 가운데 뭐 점이든 아니면 콜론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5시 10분 518 5시 18분 밤 12시 정각 12시 정각 12시 40분 5시 18분 5시 10분 5시 45분 5시 18분 자, 자 거의 다 갈렸어요 지금. 네, 정답은? 정답은 5시 18분입니다. 518이니까 5시 18분입니다. 네. 일단 518 맞춘 친구들 이쪽으로 오세요. 자, 518 맞춘 친구들 이쪽으로 오세요. 일단 가장 먼저 골든벨에 진출한 팀이니까 축하드립니다. 이 팀들은 완전히 진출한 거예요. 네. 딱 세 팀인가요? 와, 세 팀이면 이 세 팀 중에서 1등과 그다음에 저쪽에서 온 팀 합쳐서 5.18 기념재단 이사장 팀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팀 앉아 계세요. 잠깐. 자, 이건 뭐 패자벌 아니고 이쪽에서 또 네,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칫 중에서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문제 전에 지금 막 따끈따끈하게 서울시 교육감 영상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아까는 문제가 같이 있었죠. 이재정 지금은 경기도 축하 교육감님. 영상으로 네. 조희연 교육감님. 아까 냈고요, 조희영 교육감님은. 아까는 문제까지 된 거고요. 이번엔 축하 영상만 왔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제37주년 서울 기념식을 맞이하여 서울 광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5.18 골든벨 행사가 개최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골든벨 행사는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1980년 5.18 광주항쟁 전후부터 199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기까지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정치, 사회, 인물, 문화, 예술 등 전반적인 문제를 풀어가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 독재와 불의에 대한 항쟁, 나눔과 평등, 평화통일의 지향 등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민주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이 함양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여하는 학생 여러분 모두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바람직한 미래사회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교육감님의 응원의 네, 들었고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 역시 주관식이고요. 요 세 팀은 안 풀어도 돼요. 자, 계세요. 일단 진출을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풀겠습니다. 네. 자,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 관점에서 과거를 해석하고 과거 속에서 자신이 살아갈 삶의 방법을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가 에릭 칼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땡땡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자, 역사가 E.H. 칼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역사가인데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뭐뭐이다라는 아주 명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정답 적어주시고요. 확인해볼까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대화. 밑에 소통을 하면 안 돼요, 그거. 네, 지워주세요.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소통이 나왔습니다. 자, 정답은 대화입니다. 대화입니다. 소통은 안 됩니다. 정확한 표현이 역사가가 한 표현이기 때문에
잘했습니다. 네. 한 팀 옆으로 해주시고요. 8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고했어요, 남매. 네. 자, 자, 다음 문제 나갈까요? 잠깐만요. 지금 8팀이 딱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4팀. 여러분 축하의 박수로 도전 골든벨 최종 결성 8팀을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여기 하나 남았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40이 넘으니까 깜빡깜빡해. 예, 생방송엔 이렇습니다. 여기 뒤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네. 자, 조 3팀 빼놓고 나머지 한 팀을 네, 한 팀만 더 보겠습니다. 네, 부르기 위해서. 이번 문제도 주관식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적어주시기 풀어주세요. 바랍니다. 다음은 유시민의 저서 나의 한국 현대사에 등장하는 한 단락의 일부를 인용 편집한 글입니다. 잘 듣고 빈칸에 들어가 명칭은 무엇인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혹한 패배로 막을 내린 광주 민중항쟁은 많은 국민의 가슴에 깊은 죄책감을 남겼다. 신군부가 광주에서 무자비한 살상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지역 시민들이 계엄군의 폭력에 굴복했기 때문이었다. 이로부터 수년 동안 민주 세력들은 어느 지역도 고립되지 않은 전국적 도시 봉기를 정밀하게 기획하고 준비했다. 광주 시민들만 고립의 아픔을 겪게 만든 1980년 5월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 노력이 열매를 맺은 이것은 사실상 광주 민주 항쟁의 전국적 확대판이었다.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일까요? 6글자로 답해 주셔도 되고 4글자로 쓰셔도 됩니다. 정답 적어주시고 이 3팀은 안 적으셔도 돼요. 6팀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정답판 들어주세요. 민주주의 6월 민주항쟁 네, 아, 이 6월 어려운가요? 민주항쟁 촛불혁명 자 정답은 정답은 6월 항쟁입니다. 6월 민주항쟁 6월 항쟁입니다. 네. 맞은 팀은 이쪽으로 오시고요. 6월 항쟁, 6월 민중 항쟁까지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민주 항쟁도 맞고요. 자 남은 팀들은 이쪽으로 좀 오세요. 패자부활전을 해야 됩니다. 네. 한 팀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여학생 한 팀 이쪽으로 좀 오세요. 자 거기서 하실래요? 네 원래 사회자 말 잘 안 듣더라고요. 날씨가 더우면 저도 제 엄마 말 안 들어요 잘. 네 진행해 주세요. 자, 지금 문제는 이 3팀만 맞추면 되나요? 그러니까 네. 요 3팀인가요 그러면? 네, 이 3팀만을 위한 네. 제가 문제를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한 팀만 나가야 돼요. 요 3팀. 네 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 이제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 답도 역시 주관식입니다. 다음의 행적과 관련 있는 인물은 누굴까요? 가. 박정희 정부에서 검사로 재직할 당시 유신헌법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나. 중앙정보부 대공수사부장으로서 제1유학생 간첩단 사건 조작을 했다. 사. 다.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부산의 지역 감정을 조장 모의했다. 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기 전에 남긴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 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2대 비서실장이었다. 바.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네. 과연 이 인물은 누굴까요? 뭐 유명한 인물이죠. 저번엔 다 맞추실 것 같은데 정답. 헷갈려요? 어허. 정답 확인해 볼까요? 자 정답 적어주시고 정답판 3팀 들어주세요. 이재용? 틀렸습니다. 제가 딱 봐도 틀렸습니다. 이재용은 삼성 정답이 부회장인데. 다 갈렸습니다. 자 김기춘? 앞에 우병우라고 적었고요. 어허. 우병우. 정답은? 정답은 김기춘입니다. 김기춘입니다. 거기 맞춘 팀은 이쪽으로 오시고요. 예, 하늘을 다 얻은 듯한. 네. 자 둘이 계세요. 패자부활전입니다. 두 팀 중에 한 팀을 또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 한 팀만 더 선발되면 되는 거죠. 예. 네, 자, 다음 문제 2대 1입니다. 나가겠습니다. 두 팀. 이번 갈라질 문제 때까지. 역시 주관식입니다. 다음은 5.18 이후 계엄군이 투입된 지 나흘째 되던 날인 5월 21일 전단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최초로 집단 발포를 했던 장면을 묘사한 글입니다.
위 글에서 공수부대의 사격과 함께 흘러나왔던 노래는 무엇인지 맞추시면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시 정각 느닷없이 땡땡땡이 방송으로 흘러나오면서 일제 사격이 시작되었다. 공수부대원들은 엎드려 쏴 자세로 집단 발포를 했고 전일 빌딩, 상무관, 도청, 수역 건물 옥상에서는 저격병인 시위 주동자들에게 조준 사격을 했다. 사격은 메가폰으로 사격 중지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10분간 계속됐다. 금난로는 피바다였다. 길바닥엔 시신들이 나동그라져 있었고 부상자들의 신음과 외침 소리가 지옥과도 같았다. 용감한 시민들이 부상자들을 구하기 위해 거리로 뛰어나왔지만 그들도 저격수의 총탄에 쓰러져 버렸다. 시민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태에 넋을 잃었고 공포감과 분노로 치를 떨었다. 이 장면을 모사할 때 흘러나왔던 노래는 이 글에서 공수부대원들의 사격과 함께 흘러나왔던 노래는 무엇일까요? 자, 정답 두 팀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적었는데 뭐 정답 들어주세요. 황민경 아나운서 정답은 애국가겠죠? 네, 정답은 애국가입니다. 자, 빨리 다른 문제로. 예. 네. 아우, 둘이 실력이 좋아가지고 계속 가네요. 네. 넉넉히 쉬고 계세요. 우리 본선에 진출한 7팀은. 네. 네,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이번 문제도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공식 발표하고 병력을 동원해 이미 작성된 검거 대상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이때 신군부 세령은 광주 항쟁을 대대적으로 조작하여 김대중을 연루시키고 그 이듬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김대중에게 씌워졌던 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참고로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 또한 이 죄로 1심에서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자, 이 이 죄명은 죄명을 무엇일까요?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죄명, 형법상에 나오는 죄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적어야 돼요. 형법상의 실정법상의 용어이기 때문에.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란죄. 자, 정답은 정확해야 되는데 예. 내란 음모죄입니다. 음모가 들어가야 됩니다. 두 분 다 틀리셨고요. 자, 다음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한숨이 내란은 참 실제로 아까렸네요. 내란을 실행한 것이고요. 실행하려고 작전을 짰다. 쉽게 말하면 그게 내란 음모입니다. 정확히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네,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주관식입니다. 화순읍에서 광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고개는 갑오 농민 전쟁 때는 농민군이 처형된 곳이었으며 1946년 해방 1주년 기념식에 참가하러 가던 화순탄광 노동자들이 미군정의 총격으로 사망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1980년 5.18 때 시민군들이 공수부대의 총격으로 사망했던 가슴 아픈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민군들은 이 고개 넘어 화순 광업소에서 다이너마이트를 구해옴으로써 진압군에게 끝까지 위협을 가하며 도청을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터널이 다시 새로 뚫려 있는 이 역사적인 고개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이 역사적인 고개 이름 기억나세요? 고개 설명이 너무 길었죠. 원래 승리의 열매가 쉽게 얻어지는 법이 아니에요. 앞팀도 망설이고 있나요? 묵묵부답. 정답판 들어주세요. 어렵나 봐요. 들어주세요. 일단 금남로와 보릿고개. 보릿고개는 어려운 시절을 가리키는 말인데. 네, 정답은 너릿째입니다. 너릿째인데 두 팀 다 틀렸기 때문에 이 두 팀 가위바위보 시킬까요?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네. 다른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네요. 예. 푹 쉬고 있어요 지금. 네. 좀 더워서 그렇지. 다음 문제 주세요, 황민경 아나운서.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 역시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는 전남도청 앞의 금남로는 이 인물과 관련 있는 지명입니다. 이 사람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주 목사 권율의 휘하에서 종군하였는데 17살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용기가 출중했습니다. 이에 권율의 사위였던 병조판서 이항복에게 배우고 묵과에 응시하여 합격했는데요. 그는 인조반정 이후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이괄의 군사를 서울 안산에서 무찔러 진무공신 1등으로 금남군에 봉해지게 됩니다. 금남로의 금남이라는 지명은 바로 여기서 따온 것인데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금남로의 금남이 바로 이 분의 이름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네. 자, 이분의 이름은 이분이 이괄의 군 안에서 금남군으로 봉해지게 돼서 장명을 하는 것 같아요. 장명. 백지로 낼 겁니까? 자, 5초를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장명이라도 해주세요.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기들이 쓰고 금남홍. 이 금남 누군가요? 여긴 이 금남. 네, 정답은 정답은 정충신입니다. 정충신 선생이었었는데. 네. 자, 다음 문제 계속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역시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인데 이번에는 답을 2가지를 적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1970년대 내내 민족 문학의 상징이자 유신 독재에 대한 저항 운동의 중심이기도 했던 이 시인의 시입니다. 뒤에 노래로도 만들어져 대학가에서 많이 불리기도 했는데요. 예. 이 시인과 시의 제목을 차례대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 머리는 시 너를 잊은 지 읽어드릴게요.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당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와 만세. 제가 목 상태가 좋으면 노래를 한 소절 불러드리겠는데, 이 시인은 누구시고 이 시의 제목은 뭔지 2개를 나란히 써주셔야 됩니다. 시인과 시의 제목은 자, 혹시 OX 문제 있으면 좀 준비해 주세요. 황미경 아나운서 감독님에게 좀 전해주시고요. 기다리는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이 힘들어합니다. 자, 기억이 안 나나요? 제법 유명한 분들인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못 들었으니까 정답판 들어주세요. 최윤, 황지우, 너를 잊은 지 오래. 정답이 아니겠죠? 김지아 시인이라고 유명하신 분 그죠? 타는 목마름으로. 네. 정답이 둘 다 틀렸어요. 틀렸습니까? 자, 한때 유명했던 분이신데 그 후에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한때는. 이 2팀에서 참 안 갈리네요. 네. 그렇죠? 자, 쉬운 문제 없을까요 혹시? 제가 낼까요? 제가 지금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끈질긴 은근과 끈기의 민족 정신을 선보이고 있는 2팀입니다. 자, 개그맨 중에 가장 잘생긴 개그맨은 제 앞에 있는 분이요. 뭘 와야 이름도 우선 모르고. 5번은 네. 어떤가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광주 정신의 노정열이 얼마나 험난하게 살았는지 여러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전했으면 전해주세요.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네. 이번 역시 주관식이고요. 5.18 민주화 운동이 끝난 후에는 5.18과 연관된 다수의 노래들이 만들어져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 현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당시 독일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던 윤희상은 관현 악곡인 교향시를 만들어 5.18의 진실을 세계 곳곳에 알렸는데요. 이 교향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윤희상 선생의 5.18의 진실을 담은 이 유명한 교향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서로 수고했다라고 뭐뭐뭐뭐뭐 그리고 적었습니까? 정답판 들어주세요. 광주여 영원하라. 광주여 영원하라. 네, 이거 야. 아는 문제를 또 같이 맞추고 이러네요. 정답입니까? 정답은 광주여 영원하라. 광주여 영원하라. 둘 다 맞추셨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팀이 서로 사귀는 거 아니죠 지금? 네. 계속 지금 본선 주고받으면서 5번으로 끝까지 가고 가볼까요? 있어요. 자, 저희가 준비한 문제가 동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길어질지 몰랐습니다. 네, 네. 네. 2팀한테 해가지고 반씩 나눠드릴까요? 아니라는데 못 먹어도 고야 그죠? 자, 감독님 본선 5번 어떨까요? 네, 문제 내겠습니다. 노래패는 노래를 통해 세상을 진보시키려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70년대 후반부터 대학 동아리 형태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민족, 민주, 통일을 노래했습니다. 이런 노래패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84년에 1집 앨범을 발표한 이 그룹인데요. 이름을 길어서 흔히 세 글자를 줄인 이름이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래패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노래패 이름을 그러니까 세 네. 글자가 아니고 전체를 다 써야 되죠? 네네. 야, 정답 자, 확인해 볼게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노차싸 노래를 찾는 사람들 두 팀 다 맞췄습니다. 네, 두 팀 다 맞췄군요. 자, 박수 보내주시면서 빨리 둘 중에 하나 올라가라고 여러분 격려와 박빙의 승부입니다. 승진의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대단하다. 예. 자, 굉장히 그래도 저쪽은 이미 장학금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 있어요. 네, 다음 문제 빨리빨리 내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주관식 문제인데요. 두 개의 답을 적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 텐데 빈칸에 들어갈 학교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 A 학교와 B 학교의 학생들은 5.18 광주 민중항쟁 이전부터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민중항쟁 기간에도 시민군 지도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5월 17일 밤 이 두 학교의 계엄군이 진주하며 광주항쟁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광주항쟁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적지입니다. 이 두 학교의 이름은 어딜까요? 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밤새야 돼요. 이러면 밤새야 됩니다. 네, 순서는 상관없이 이름만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대학교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앞 글자 두 학교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초. 1, 2, 3. 정답판 들어주세요. 한 학교밖에 못 적었고 두 학교를 적었는데 한 학교만. 전남대학교와 광주대학교. 여러분, 네. 광주민주화운동이니까 전남대학교는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정답은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입니다. 조선대학교입니다. 조선대학교 출신들의 정치인도 꽤 많으시죠. 학생운동을 거쳤기 때문에 그때. 네, 다음 문제 바로 내겠습니다. 네. 주관식입니다. 2016년 6월 1일 국민의당은 창당 이후 제1호 법안으로서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 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중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 3당 대표 또한 동의했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에 덧붙여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서구에서도 나치 옹호 발언은 가차없이 제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법안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법안의 이름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되겠습니다. 실제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서구에서도 반인권, 반인륜적인 나치 옹호 발언이든가 이런 것들은 실정법으로 제재를 합니다. 인간성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정법으로 이러한 정말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그런 법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5.18 정신을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자 하는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답판 들어주세요. 반민주주의. 여기는 5.18 비방금지법. 자, 내용은 너무 담겨져 아깝습니다. 있는데 네, 정답은 5.18 폄훼 방지법입니다. 폄훼 방지법입니다. 폄훼가 들어갔으면 맞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두 팀 다 틀렸습니다. 네, 이 타임에서 예. 저희 이렇게 목숨이 끈질긴 오랫동안 살아남아 계신 이 두 팀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근데 끝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죠. 네.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 팀 중에 진출할 자신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 것 중에 되게 힘들어 보여요. 네. 어떻게 풀 생각이에요? 책에 나오는 거는 거의 풀 수 있는데 다른 건 못 풀겠어요. 교과서는 좀 풀 수 있는데 교과서에 있는 것 좀 내주세요. 그리고 여학생 두 분도 그러게요.
굉장히 우리 저 스태프께서 인적 사항을 적고 있습니다. 네. 어디 학교 몇 학년 누구? 동암중학교 3학년 강문주입니다. 동암중학교 3학년. 정서희요. 그래요. 중3 여학생들하고 저기 고등학교 선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떻게 교과서에 나오는 건 역시 풀 수 있는데 교과서 밖에서 나오니까 좀 어렵나요? 네. 뭘로 공부했어요? 공부할 때는? 인강으로 공부했어요. 인강. 어머, 인강으로. 5.18에 관한 인터넷 강의. 와, 대단하십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습니다. 인터넷 네. 강의와 교과서를 중심으로 5.18을 공부했던 두 학생팀. 자, 문제 있나요? 네, 그러면 내주시죠.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 또한 주관식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있기 전까지는 사실 화가들의 사회 참여 활동은 그리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5.18이 일어나고 무고한 시민들이 계엄군의 총칼 앞에 무참히 살해되자 의식 있던 젊은 화가들은 직접 항쟁의 현장에 참여하여 신군부의 만행을 저항했습니다. 홍성담, 오윤, 이철수 등은 판화를 통해서 강요배, 신학철, 민정기 등은 회화를 통하여 5월 정신을 발현시키며 이것이라는 새로운 미술 양식을 탄생시켰는데요. 오늘날에는 익숙해진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자, 5월 정신을 기리는 이런 뜻깊은 화가들의 여유 있는 거 보면 다 쓴 건가요? 팔뚝질을 하고 있습니다. 팔뚝질. 예. 확실합니까? 아마도요. 아마도. 확실합니까? 확실했으면 팔뚝질을 한. 네, 정답 확인해 볼까요?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민중미술. 아하. 황미경 아나운서 정답은 정답은 민중미술입니다. 두 팀에게 그래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중미술 잘 맞춰주셨어요. 와. 네, 이어서 드릴게요. 대단한 친구들이네요. 이번에도 주관식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 5월 20일 밤부터 계엄군은 광주시 봉쇄 작전을 실시하여 시외로 통하는 교통과 통신을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광주가 완전히 고립되자 5월 21일 몇몇 사람들은 이것 자동차 공장에서 장갑차와 군용 트럭 등 많은 차량을 끌고 나와 전라도 각 지역에 광주의 상황을 알리고 외곽의 시민들을 시내 중심가로 수송해 오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기아 자동차 광주 공장이지만 당시에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트럭과 장갑차를 많이 만들었던 이 자동차 공장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뭐뭐뭐 자동차 공장. 지금은 기아차 광주 공장이지만 적었어요. 적었습니까? 정답판 들어주세요. 아세아. 아세아. 정답은 아세아입니다. 아세아 자동차 공장입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이렇게 네. 끝까지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 역시 주관식입니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광주광역시는 1994년부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1997년 북구 운정동에 새로운 묘지를 조성했습니다. 이 묘지 이름이 바로 국립 5.18 민주묘지인데요. 현재 이곳에 있는 추모탑은 우리나라 사찰의 전통 조형물인 이것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하여 두 개의 대칭되는 탑신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사찰의 전통 조형물인 뭐뭐뭐뭐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해서 두 개의 탑신을 세웠습니다. 둘이 확실합니까? 확실하답니다. 자, 드디어 이 길고 길었던 분단의 역사가 끝나나요? 묻적고 있습니다. 3초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전화판 틀어주세요. 네, 백지고요. 당간지주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당간지주입니다. 정답입니다. 길고 길었습니다. 예, 나라 잃은 백성처럼 좋아하고 일로 오세요. 아이고. 두 학생 열심히 수고했는데 당간지주에서 간당간당했어요. 생각이 안 났어요, 당간지주? 네.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도 9등을 한 거니까 오늘 이 수많은 518명 중에. 자, 소감이 어때요?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올라와서 기분이 좋았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두 학생의 여러분 아낌없는 열렬한 박수와 네,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멋진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일단 앉아주시고요. 자, 이제 골든벨 이제 1등, 2등, 3등 이렇게 뽑아야 되는 차례죠. 자, 여덟 팀인데요. 처음에 올라온 이지선 황지우 백신고등학교 팀과 김포고등학교 허예원 김수민 팀, 꼽히는 학교의 하혜민, 나혜민, 김건우 팀 세 팀에게만 일단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잘 그럴게요. 풀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 팀이 맞아서 올라가면 이 팀이 그랑프리 대상 100만 원의 장학금을 받는 한 팀만 선정하겠습니다. 다른 팀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자, 문제 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자, 세 팀 사지선다고요. 집중하고요. 맞는 번호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직은 1961년에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최고 권력기구로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사항 및 수사활동을 감독하며 국가의 타 기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에서 이 기구는 반정부 세력에 대한 광범한 감시와 통제를 통해 독재 정권의 포갑 장치로 기능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 국가안전기획부, 즉 안기부로 바뀌었다가 1998년부터 국가정보원이 된 이 조직의 본래 명칭은 자, 무엇이었을까요? 1, 2, 3, 4번 가운데 세 팀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안정보부, 2번 중앙정보부, 3번 기무정보부, 4번 공안정보부. 다 정보부로 끝나는데 앞에 두 글자씩만 조금씩 다르네요. 자, 우리 역사의 오명으로 남아 있는 잘못된 권력기관의 상징이었던. 자, 지금 정부에서 국정원 개혁과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답판 들어주세요. 세 팀만. 핸드폰 사용하시면 안 된답니다. 예, 그건 안 되고요. 2번, 2번, 3번 이렇게 나왔네요. 자, 정답은 정답은 2번 중앙정보부입니다. 중앙정보부입니다. 일단은 탈락했고, 자, 두 팀 가운데 그랑프리부터 먼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에게만 드리는 오늘의 대상의 문제.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역시 사지선답니다. 다음은 오늘날에도 발행되는 주요 일간 신문의 과거 행적입니다. 이 신문의 이름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문은 1960년대에는 반독재 민주 언론의 중심으로 자기매김했다. 1970년대 중반 무렵에는 두 차례의 기자 대량 해고 사태와 광고 탄압으로 광고 중 98%가 떨어져 나가는 사건을 겪기도 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의 시기에는 19일부터 23일 초기 5일 동안 무사설로 저항했고 1987년 박종철 고문 사건 연속 특종 보도로 6월 항쟁을 촉발시켰으며 1987년 1992년 선거 당시 김대중 성향을 보임에 따라서 김영삼 정부 때까지 대표적인 야당지로 구분됐습니다. 자, 이 신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조선일보, 2번 동아일보, 3번 경향신문, 4번 한겨레 신문. 자, 네 개의 신문 가운데 어떤 신문일지요? 잘 보셔야 됩니다. 과거 역사는 이랬고 현재는 이렇다는 거. 변화할 수도 있고 변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답판 들어주세요. 3번. 이건 뭐 맞춰도 둘 다 맞추는 거고 똑같은데. 네, 정답은 정답은 2번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여러분. 동아일보. 한때는 민족지였었고 독재 저항을 했었지만 언젠가부터 약간 수구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면서 국민 일부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정론지로 더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역시 사지선답니다. 올해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난 지 꼭 30년째 되는 해입니다.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7년 1월 14일 경찰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학생 박종철 씨를 불법 체포하여 고문하다가 사망케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안당국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진상이 폭로되어 1987년 6월 항쟁의 주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는 경찰청 인권센터로 탈바꿈한 곳이지만 당시 경찰이 박종철 씨를 연행하여 고문하고 숨지게 한 이곳의 명칭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1번 남산 안기부 대공분실, 2번 보안사 서빙고 분실, 3번 남영돈 치안본부 대공분실, 4번 보안사 장지동 분실.
아 진짜 지금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끔찍했던 고문과 인권 탄압에 아주 암울했던 이름들입니다. 자 그래도 역사는 역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고 저희가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판 들어주세요. 아하 3번 맞춰도 똑같이 맞추고 틀려도 똑같이 맞췄네요. 정답은 네, 정답은 3번 남영동 남영동 대공분실이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의 촉발 도화선이 되었던 우리 박종철 열사의 그런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잘 듣고 두 개의 답을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곧 있으면 사진이 띄어질 텐데 잘 보시고 네, 제가 문제 읽어드릴게요. 아래는 광주 항쟁 당시 고교 교사였던 김준태 시인이 1980년 6월 2일자 전남 매일신문에 기고한 광주 항쟁 관련 시가 실린 검열 전 기사입니다. 그런데 시의 3분의 2 가량이 다음과 같이 검열로 걸러진 후 나갔다고 합니다. 이 시는 현재 국립 5.18 민주뮤지에 있는 5.18 민중항쟁 추모탑에도 새겨져 있는데요. 이 시의 제목은 땡땡이여 우리나라의 땡땡땡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김준태 시인이 80년 6월 2일자 전남 매일신문에 기고한 검열 전의 기사입니다. 뭐뭐 정답 적으시고 정답판 들어주세요. 광주 네, 정답판 십자가 들어주십니다. 광주요 십자가요. 정답은 네, 정답은 광주 십자가입니다. 아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십자가 희생과 고난의 상징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어쨌든 성지입니다. 실력이 굉장히 둘이 좋아서 한동안 또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자 들려주세요. 문제가 거의 바닥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자, 다음 문제 역시 주관식입니다. 1980년 5월 26일 오전에 한국전력 전남지사 앞으로 계엄군의 탱크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때 도청에 있던 김성용 신부는 탱크를 온몸으로 막자는 땡땡땡땡땡을 제안했습니다. 김 신부를 비롯한 지도부의 목숨을 건 의지로 탱크는 일단 물러갔지만 이후 계엄군은 시민군에게 최후 통첩을 방송했습니다. 광주 항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절실했는가를 보여주는 이 제안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아 지금 말만 들어도 정말 온몸이 목숨을 걸고 막아내고자 했던 이 제안 5글자입니다, 여러분. 정답판 들어주세요. 죽음의 행진, 죽음의 행진. 정답은 죽음의 행진입니다. 와 공부를 많이 한 우리 두 팀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네. 역시 그랑프리 대상자다운 실력. 자,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이번 문제 역시 주관식입니다. 광주 땡땡땡땡 센터는 지난 2012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국가폭력 생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 인문학 강좌와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개발하는 한편 건강한 치유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문 등 국가폭력이 2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흔히 정신적 외상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이기도 한 이 4글자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최근에 저희 드디어 갈리나요? 네, 우리나라의 국가의 폭력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이 후유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판 들어주세요. 아 의외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리 주세요. 예. 자 시간 똑같이 주기 때문에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갈렸습니다. 드디어 그랑프리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YWCA와 트라우마. 정답은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입니다. 오늘의 대상 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백신고등학교 맞나요? 이지선 황지우 학생에게 고생했어요. 트라우마라고 많이 쓰죠, 이름에. 예, 여러분. 트라우마가 한 열흘 만에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이들 나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상적인 나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상이 뽑혔고요. 예. 그다음 자. 상
요 네, 세 팀은 팀 이제 중에서. 예, 2등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요 팀 2등을 위한 한 팀만 더 뽑으면 되겠죠. 2등이 세 팀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온 효신고등학교와 동암중팀도 손만 잠깐 들어주실래요? 그 두 팀은 마지막에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일단 알았죠? 예. 예. 그다음에 남은 팀 중에서 세 팀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되셨죠? 자, 자기 대상 손 들어주세요. 아, 2등이 뽑히셨나요? 네, 아까 예, 예. 세 팀 먼저 뽑았을 때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등 상을 받기 위한 팀이 두 팀이 이미 뽑힌 걸로 뽑혔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네. 한 팀만 더 뽑으면 되겠죠. 그러면 예. 여기서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팀에서 한 팀만 뽑으면 세 팀이 나온답니다. 원래 저희가 사실은 내년에 더 빵빵하게 해서 한 15팀 마지막 되는 대로 빨리 진행할게요.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딱 8팀에 맞추려다 보니까 지금 고르고 있어요. 자, 양정고, 명지고, 독산고 세 팀 손 들어주세요. 요 팀 중에서 한 팀만 올라가면 그 팀이 2등, 3등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문제 주세요.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세 팀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일어난 순서대로 번호를 가장 나중에 일어난 이렇게 한 가장 팀. 먼저 일어난 사건과 가장 나중에 일어난 사건의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980년에 5.18 민주화 운동은 반미 운동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에 미국이 보여준 일련의 태도, 즉 신군부의 세력의 광주 진압을 정당화해준 사례와 군대 동원 방조는 이후 미국의 본질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198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대학생들의 미문화원 방화 내지 정건 농성 사태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과 가장 나중에 일어난 사건은 각각 무엇인지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2번 부사 미문화원 방화 사건, 3번 대구 미문화원 폭발 사건, 4번 광주 미문화원 방화 사건. 네, 점거 농성과 폭발 방화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역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민기 아나운서 첫 번째와 네 번째만 적으면 됩니까? 아니면 1, 2, 3, 4를 다 적어야 됩니까? 첫 번째부터 제일 먼저 일어난 것과 나중에 일어난 것만 적으시면 예, 되겠습니다. 자. 네. 두 개만 적으면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일어난 지역, 마지막에 일어난 지역. 중간에 두 번째, 세 번째는 헷갈리셔도 괜찮아요. 자, 세 팀만. 한 팀, 두 팀, 세 팀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팀 중에 한 팀만. 네, 두 번째. 보기 이번에는 정거 농성으로 돼 있는데 네, 방화 사건이 맞다고 방화 사건이 합니다. 맞습니까? 자, 번호 첫 번째 일어난 게 몇 번, 마지막에 일어나는 게 몇 번, 지역을 번호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요. 그리고 여기도 적었나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라번과 가번, 가나다로 했나요? 저희가 1, 2, 3, 4번으로 했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4번과 1번으로 알고 있을게요. 4번, 2번 번호대로 하겠습니다. 1번, 3번 갈렸습니다. 네, 정답은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와, 한 팀이 바로 진출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8팀 그랑프리 대상 우수상 세 군으로 다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우리 열렬한 학생들의 5.18 정신 도전 골드medal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시상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최병진 5.18 회장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서울지방보훈청장상을 우리 최병진 회장님께서, 또 5.18 기념재단 이사장상, 또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장상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8팀 다 일어나 주실래요? 예. 요 옆에서 기다리시고 수상하시고 마지막으로 8팀 다 우리 회장님과 기념사진 촬영하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예 우수상 세 팀입니다. 양정고등학교 박건호 최민준, 독산고등학교 이나희 김다솜, 효신고등학교 이기현 표시영, 동암중학교의 강문주 정서희, 요 네 팀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가운데 우수상을 차지했고요.
서울지방보훈청장상을 각 50만 원의 장학금을 4팀에게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세요. 서울지방보훈청장상 장학금 50만 원을 4팀에게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정고등학교, 박건호, 최민준 학생에게 수여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관계자와 최병신 회장님 거기 서 계시고요. 네, 제가 불러드릴게요. 독산고등학교 이나희 김다솜 학생에게 역시 서울지방보훈청장상 5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겠습니다. 저쪽 카메라 보시고 축하드립니다. 옆에 서 계시고요. 나머지 2팀 효신고등학교 이기현, 표시영 학생에게 역시 우수상의 서울지방보훈청장상 5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옆으로 서 계시고요. 네. 동암중에 강문주, 정서희 학생 축하드립니다. 서울지방보훈청장상 5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요 옆으로 우리 최병신 회장님도 가운데 서시고 학생들 좀 나란히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상 4팀입니다. 네. 학생들 양쪽 옆으로 배치하려고 그랬는데 가운데 계시면 더 들어 보이실까 봐 저희가 붙어주세요. 일로 좀 학생들 좀. 최병신 회장님 모시고 일로 오세요. 네. 기념사진 촬영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자, 세상 기쁜 표정을 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1등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518명 중에서 거의 16, 50대 1의 경쟁력을 뚫은 아주 훌륭한 실력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8명의 학생들 축하드립니다. 잠깐 여기 앉아주시고 쉬세요. 저쪽 의자에. 마지막으로 다 한 번 하겠습니다. 저번에 5.18 기념재단 이사장상 3팀을 수여하겠습니다. 유춘열 선생님께서 수상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김포고등학교 허예원, 김수민 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겠습니다. 70만 원의 장학금 5.18 기념재단 이사장 앞으로 서주시길 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요. 70만 원의 장학금 유춘열 선생님께서 시상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옆으로 서주세요. 그리고 역시 5.18 기념재단 이사장상 꽃피는 학교의 나혜민, 김건우 팀입니다. 오늘 유일한 남녀 팀을 짜서 아주 훌륭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70만 원의 장학금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옆으로 서주시고요. 우리 학생 끝으로 최우수상 5.18 기념재단 이사장상에 명지고등학교 인재희, 문유빈 학생에게 수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70만 원의 소정의 장학금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근순 선생님께서 시상을 해주셨네요. 자, 3팀 서시고요. 네. 자,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앞에 보고 세상 기쁜 표정을 지어주세요. 네, 나라를 구한 날입니다 오늘.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최우수상 5.18 기념재단 이사장님의 이름으로 7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자, 오늘의 잠깐 옆으로 서 계시고요. 서울특별시장상 518명 팀 가운데 최후의 실력을 보여주신 백신고등학교의 이지선, 황지우 학생에게 영예대상 수여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백신고등학교의 자랑입니다. 대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겠습니다. 아주 엄청난 실력이었어요. 광주 공부도 많이 했고 5.18 공부도 아주 멋있게 해서 오늘 영예대상을 수여한 백신고등학교 이지선, 황지우 학생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다른 학생들도 다 무대 앞으로 다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팀. 자, 8팀 다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팀. 기분 좋게 8팀 다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상하신 8팀.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약 260팀 가운데서 8팀 안에 들었다는 아주 발군의 실력으로 여러분이 우리의 뛰어난 청소년들의 광주 정신, 광주 공부를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자, 내년에는 더욱더 멋진 장학금과 멋진 프로그램으로 또 5.18 광주 정신을 기리는 5.18 도전 골든벨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유, 굉장히 많이 타셨네요. 예, 올적 주먹으로 5.18 화이팅, 5.18 정신 화이팅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네, 화이팅, 화이팅, 5.18 화이팅 축하드립니다. 모든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학생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멋진 실력. 앞으로도 5.18 광주 정신을 끝까지 기려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내년에 도전 곤들배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시민 여러분, 학생 여러분 고맙습니다.